네, 주식 모으기 서비스로 살펴보는 대용량 트래픽 처리 노하우를 발표하게 된 토스증권 서버 개발자 김가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해외 주식 서비스 사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주식 기술 스택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해외 주식 서비스는 토스증권에서 직접 개발한 원장 시스템이고요. 코틀린과 스프링부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라클, 마이스큐엘, 레디스, 카프카, 임팔라, 클릭하우스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ELK, 그라파나 핀포인트 등을 사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쿠버네티스 위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 주식 매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은 토스랑 미국이 보이시나요? 바다를 건너는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고객이 주문 접수를 하면 저희는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 브로커에 주문을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는 미국에 있는 나스닥, 뉴욕 거래소, 아멕스 거래소 등에 주문을 보냅니다. 거기서 체결이 되면 저희 쪽으로 체결 이벤트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해당 장표는 주문수에 따른 처리 시간을 계산한 건데요. 앞장에서 봤다시피 해외 주식 매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다를 건너는 트래픽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오픈 초기에는 약 300ms 정도 걸렸는데요. 그래서 주문수에 따라서 처리 시간을 계산한 표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문을 접수했으면 당연히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주문을 받으면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 엔지니어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매매 트래픽 특징을 살펴볼게요. 가장 우뚝선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이때 특정 시간에 집중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간은 미국 정규장 개장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 지연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식 모으기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 모으기 제품은 주식을 정기적으로 모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소수점 주문입니다. 그 이유는 일주에 10만 원인 주식이 있다고 할게요. 하지만 내가 만 원만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일주에 10만 원이니까 0.1주만 구매가 가능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원, 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수점 주문입니다. 그 다음 제품 성장 과정도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런칭 이후 1일 주문수 성장 추인데요. 하루 약 2만 건이었던 주문이 현재는 약 200만 건, 100배 성장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 배치 초기 설계 아키텍처 살펴볼게요. 되게 단순한 배치 시스템인데요. 처음에 그날 발생해야 될 주식 모으기 주문들을 트리거 배치를 통해서 미리 DB에 쌓아둡니다. 그 다음 미국 정규장이 시작이 되면 트레이딩 배치를 통해서 미국 현지로 주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간단한 배치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런칭 이후에 약 1년간 주문수가 2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25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문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는 주문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주식 모으기 주문뿐만 아니라 고객 일반 주문도 매우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장 초반에 주문수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미국 브로커에 처리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주문들도 연쇄적으로 주문이 지연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스프링 쓰면 톰캣 스레드 밀리면서 이제 지연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싱글 스레드였던 배치를 병렬 처리를 위해서 모두가 다 아는 코로틴을 사용을 했어요. TPS를 간단하게 계산하면 1스레드 초당 처리 수에다가 곱하기 코로틴 스레드 사이즈를 하면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틴 스레드 사이즈 그럼 어떻게 설정했어? 라고 한다면 히카리 CP 맥시멈 풀 사이즈와 동일하게 설정했어요. 그 이유는 DB 커넥션 풀 사이즈보다 크게 잡으면 커넥션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에이싱크를 적용했어요. 이제 API 호출을 동기에서 비동기로 바꾸기 위해서 적용했고요. 그 사용한 이유는 토스증권은 공통으로 레스트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에이싱크를 간단하게 적용했고요. TPS는 코로틴과 마찬가지로 1스레드에서 초당 처리하는 수 곱하기 스레드 풀 사이즈를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성능 산정을 한번 해볼까요? 조건은 DB에서 1000건씩 청크로 읽고요. 코로틴 스레드 사이즈는 30개 쓰고 각 작업은 외부 API 호출한다고 할게요. 이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500ms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외부 API 호출은 이제 에이싱크를 사용하고 스레드 풀 사이즈는 30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TPS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단일 스레드부터 살펴볼게요. 처리 가능한 동시 작업 수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요청당 처리 시간은 500ms니까 0.5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 TPS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코로틴만 사용한 경우 살펴볼게요. 처리 가능한 동시 작업 수는 30입니다. 왜냐하면 코로틴 스레드 사이즈를 30으로 잡았으니까. 요청당 처리 시간도 동일하게 0.5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60 TPS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동시에 사용한 경우도 살펴볼게요. 처리 가능한 최대 동시 작업 수는 300입니다. 스레드 풀 사이즈가 300이니까. 요청당 처리 시간은 0.5입니다. 그럼 최대 600 TPS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적으로 코르틴 스레드가 이제 스레드 풀 사이즈에 최대한 지연 없이 이제 작업을 분배했을 때 가정이고요. 가장 최악은 최소 60 TPS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TPS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트래픽 분산 그리고 조절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산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증권 서비스는 특정 시간에 트래픽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트래픽을 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장표는 고객 주문과 주식 모기 주문 비율을 표로 나타낸 건데요. 대략 3분의 2 정도는 고객 주문, 3분의 1은 주식 모기 주문입니다. 고객 주문은 실시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주식 모기 주문은 이제 전체 주문 3분의 1에 해당하고 이제 저희가 배치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식 모기 주문은 정규장 이후 이제 15분 뒤 처리하도록 변경을 했어요. 단순하게 배치 시간만 변경했을 뿐인데 효과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최소 엔지니어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죠. 그 다음에 TPS 조절을 살펴볼게요. 리자렌스 보제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이제 서킷 브레이커, 트래픽 제어, 제시도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트래픽 제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배치성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TPS 값을 배치 파라미터로 받았고요. 이제 레이트 리미터 객체를 통해서 원하는 TPS로 미국에 있는 현지 브로커에 주문을 접수하도록 했어요. 이제 레이트 리미터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인데요. 사실 여기는 뭐 특별한 설정 같은 건 없어서 나중에 구현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아쉽긴 한데 미국 브로커 처리량 한계로 최대 200 TPS로 제한을 해서 보냈고요. 그럼에도 1차 개선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코로틴 적용했고 API 호출을 동기에서 비동기로 변경했고 TPS 제어를 했습니다. 이 기술 모두가 다 아는 기술이죠. 저희 팀은 이제 최소 엔지니어링으로 50만 주문을 200 TPS로 약 40분 만에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개선 이후에. 이 아찔한 핀포인트 그림 보이시나요? 막 빨간색 빠바방 하고 터지죠.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픈업 그 개선 이후에 이제 1일 주문수 성장 추인데요. 약 50만 주문이었던 주문이 150만 건으로 성장했어요. 약 3배 정도 성장을 했죠. 현재는 약 200만 주문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 모기 주문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 주문도 매우 많이 증가해가지고 브로커 이슈로 200 TPS였던 걸 150 TPS로 낮추게 됩니다. 150만 주문을 150 TPS로 처리하면 약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지금 현재 200만 주문이고 저희는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그 이상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아키텍처 도입을 합니다. 그건 바로 풀링 주문이라는 건데요. 이름 뜻 그대로 모아서 이제 하나의 주문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좀 예를 한번 살펴보면 A사 주식에 0.1주 주문이 10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거 10개의 주문이니까 10개 요청 보내는 것보다 그냥 0.1주 주문 합치면 하나니까 하나의 주문은 하나의 요청으로 보내면 브로커 입장에서는 트래픽 부담이 덜 하겠죠. 그 컨셉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근데 현재 금융법상 풀링 주문은 소수점 주문만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1주 주문, 2주 주문, 뭐 10주 주문 이런 것들은 모아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주식 모기의 대부분의 주문이 소수점 주문이라서 가능했고요. 아이디어 과정을 좀 살펴보면 소수점 주문을 모아서 보내자라고 했고 그럼 미국 브로커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라고 했고요. 그럼 모아서 저희가 받으면 이제 그거를 토스의 인프라 환경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분배를 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하면 총 풀링 주문수는 종목수라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식 주문할 때 A사 종목, B사 종목, C사 종목 합쳐가지고 주문을 보내지 않잖아요. 저희 A사 종목 따로, B사 종목 따로, C사 종목 따로 저희는 주문 접수 요청을 합니다. 풀링 주문도 똑같습니다. 주식 모기 사용 종목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딱 뽑아 보니까 3,000 종목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개선 전에 200만 주문을 브로커로 요청을 보냈다면 현재는 3,000 주문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3,000개밖에 안 되니까 주문 접수 시간도 수초 내 해결이 됐습니다. 좀 더 이제 장점을 살펴볼까요? 크게 벌크 처리랑 병렬 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주문을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트래픽 부하 감소하겠죠. 그리고 모아서 보낸 주문을 분배해야 하는 작업은 서버에서 처리를 합니다.
즉 외부 시스템 의존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현지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TPS 제어는 저희 토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인 핵심을 좀 보면 벌크 처리는 되게 쉬워요. 그냥 주문 모아서 미국에다가 그냥 던지면 돼요. 하지만 병렬 처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현에 따라서 주문 처리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병렬 처리를 잘 못한 경우에 동시성 이슈를 맞이하게 되겠죠. 네, 아키텍처 살펴볼게요. 우선 변경 전이고요. 주문 접수, 주문 체결 각각 200만 건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후에는 3,000건, 3,000건씩 왔다 갔다 하고요. 저희 트레이딩 컨슈머에서 200만 주문을 체결, 분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제 미국에서 A사 주문, T사 주문, N사 주문 등의 체결 이벤트를 발행을 합니다. 저희는 그걸 컨슈머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파드 증설해 둔 트레이딩 컨슈머를 통해서 이벤트 받으면 A사 주문 체결 분배하고 T사 주문 체결 분배하고 N사 주문 체결 분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주문 접수부터 보면 A사 주문을 이제 풀링 주문한다고 가정할게요. 주문 총 3개가 있습니다. 0.5주, 0.2주, 0.3주, 토탈 1주죠. 그걸 합쳐서 1주 주문을 미국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체결 발생하고 저희 쪽으로 이벤트를 보내주겠죠. 그럼 이제 키는 주문 아이디로 보내주고 저희 이벤트 수신하고 DB에서 원천이 되었던 주문 1, 2, 3번을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토탈이 1주였으니까 분배해야 될 수량은 0.2주죠. 빼주면 0.8주 남습니다. 이거 체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주문 2번은 0.5주니까 분배해야 될 수량 0.5주죠. 남은 수량 0.8주죠. 둘이 빼줍니다. 3주 남습니다. 체결해 줍니다. 그 다음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체결을 시켜줍니다. 이런 방식을 거치고요. 좀 더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제 풀링 주문 체결 이벤트 수신 받고요. 키는 주문 아이디로 받고 그 다음에 소수점 주문 대상자인 거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 분배하고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제 이 아키텍처 되게 복잡하잖아요. 컨슈머에서 이벤트 수신해서 처리할 때 이제 역시나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등성입니다. 카프카를 사용하면서 이그젝틀리 원스를 달성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라 이벤트는 중복이 발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앨리스트 원스를 고려한 아키텍처로 설계가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역등성입니다. 저희 역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단에서 이미 체결된 소수점 주문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역등성만 잘 구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동시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벤트가 이제 끝나지 않았는데 중복 처리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처리가 된다든가 하면 모든 정합은 다 꼬이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락을 걸고 저희는 정합 동시성을 보장했고요. 이벤트 수신 받으면 키는 주문 아이디로 받고 이제 분산락을 걸고 저 특정 키로 이제 분산락을 걸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작업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했던 엔지니어링 과정이고요. 이제 효과를 보면 150 TPS를 400 TPS로 개선을 했습니다. 150만 주문 약 1시간 만에 끝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키텍처 복잡도가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 성능이 좀 매우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또 개선을 하게 됩니다. 네, 각 구간별로 처리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저 체결 저게 한 건 처리하는데 20ms 정도 걸렸어요. 1스레드에서 TPS 50 TPS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되게 아쉬웠던 게 분배하는 작업은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라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우 빠르게 처리가 가능했어요. 근데 분배하고 20ms 기다리고 분배하고 20ms 기다리고 이걸 같은 트랜잭션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카프카로 분리를 했습니다. 작업을 좀 더 하면 분배, 체결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네, 효과는 매우 강력했어요. 400 TPS였던 게 3000 TPS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막 터졌는데요. 카프카 토핑 렉 증가했고 DB CDC 지원됐고 DB 장비 부하가 발생했어요. 각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렉부터 살펴볼게요. 해주식 원장은 가장 코어한 서비스예요. 가장 내부 안쪽에 있는 거죠. MSA 환경이고 특히 카프카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일 때 코어한 서비스에서 성능이 개선이 되면 의존하는 외부 서비스들도 함께 성능이 개선이 돼요. 개선이 필요해요. 특히 카프카 이제 렉이 발생해서 이제 데이터 동기화 및 처리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 구조예요. 이제 해당 그래프는 카프카 렉이 증가했을 때 그래프나 그래프인데요. 딱 보면 아시다시피 90도로 치솟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계단폭을 보면 상한 구간을 보면 이벤트 처리 성능이 생산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단폭을 보면 컨슈머가 일정한 크기만큼 작업을 처리하고 기울기를 보면 이벤트를 처리하는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알 필요가 있을까요? 기울기를 모두 다 없애버리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CDC 지원이 있어요. 이제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외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되는 이제 오라클 DB가 필요한데 저희가 CDC 파이프라인으로 이걸 동기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TPS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동기화하는 과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DB CPU도 굉장히 부하가 발생을 했어요. 75%까지 CPU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 서비스 및 장비가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해서 다시 TPS를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 발행 속도를 제어를 했는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TPS 값을 제어하고 싶었고 기존의 배치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할 때마다 배치자 파라미터로 제어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포할 때 보통 롤링 업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배포할 때 수초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배포 없이 다이나믹하게 변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디스에다가 TPS 값을 저장해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점은 발생하는 게 이제 썬더링어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0만 TPS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레디스에도 그대로 100만 TPS 부하가 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로컬 캐시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분산을 했고요. TTL은 저희 10초 정도면 이제 10초 안에 동기화가 되면 이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해서 TTL은 10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적용했냐고 보면 이제 수량을 분배하고 체결 이벤트를 발행하는데 이제 수량을 분배하는 쪽에 이제 TPS 제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제 스레드에서 하나의 작업을 오래 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대 폴 메서드를 호출하지 못해 카프카 컨슈머 그룹 리밸런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최대 처리 시간에 맞게 맥스폴 인터벌 밀리세컨드 값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값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이게 디폴트 값은 5분이에요. 그럼 폴 메서드를 이제 저 설정된 값 시간 이내에 호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간주가 되어 컨슈머 그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제외가 된 친구가 다시 작업 끝나고 폴 메서드 호출하면 뭐지 하면서 리밸런싱 발생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폴 메서드 제한된 시간 내에 호출하지 못해서 제외가 되는 예도 있겠죠. 근데 그 제외가 된 얘가 또 호출하면 또 리밸런싱이 되고 무한 리밸런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처리하는 작업이 5분이 넘어가면 위 옵션 꼭 수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저희 서비스에 맞게 TPS 조절을 했어요. 개선 결과 안정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후다닥 너무 빠르게 말을 했네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발표 내용은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저희 팀이 풀링 주문 개발하면서 배운 경험은 해당 장표와 같아요. 이제 추후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좀 부끄럽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3년 전에 토스증권 처음 입사했을 때 다 같이 남해 워케이션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때 팀원들이랑 이제 불멍하면서 우리 해외주식 국내 점유율 1등 하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국내 점유율 1등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 경험 저한테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중한 경험에서 끝내지 않고 저희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바로 글로벌로 진출해서 저희 토스증권 서비스를 글로벌 유저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장하고 소중한 경험을 얻고 싶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